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이신 유지영 교수께서 은봉종가 소장 교령류의 현황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은봉종가 교령류의 현황과 내용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제 종가에 소장된 교령류를 대략 살펴보고 그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을 보면서 발표를 하고 중간에 인물이 끝날 때마다 이미지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아있는 교령류는 총 63점으로 표 2번. 이 표 1번은 아까 이육 교수님의 표가 표 1번이 되어서 제 거는 표 2번부터 시작합니다. 36쪽의 표 2번을 참조하면 구전차첩 4점, 고신 교첩과 교지로 합쳐서 49점, 유지 2점, 추준교지 4점, 증직교지 2점, 증시교지 1점, 백패 1점, 총 63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게 벼슬을 한 집안이라면 그렇게 많다 할 수 없지만 벼슬을 크게 하지 않은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점수가 있는 것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인물별로 표 3번을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안방준 선생과 관련한 것이 22점, 안방준의 장남인 안우지 관련된 것이 7점, 안우지의 장남 안정과 관련한 것이 16점, 안우지의 둘째 아들 안음과 관련된 것이 13점, 그리고 안전의 장남인 안두상과 관련된 고신이 5점입니다. 이 인물 구성별로 보면 문강공파의 파조가 되는 은봉 선생을 시작으로 증손자 안두상까지 4대에 걸쳐서 총 5명이 받은 고신하고 유지, 추준교지, 증시교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인물별로 간단히 인명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번을 참조해서 은봉 안방준 선생님의 것을 보겠습니다. 은봉 안방준 선생님과 관련한 것은 22점으로 그 상세 구성을 보면 구전차첩 3점, 오품이야 고신 5점, 교첩이라고 적은 것이 오품이야 고신입니다. 그리고 교지라고 한 것이 4품 이상의 관직자에게 주는 고신 7점. 그 다음에 유지는 너를 뭘로 임명했으니까 속히 올라오도록 해라 라는 왕의 뜻을 승정원에서 전달하는 문서인데 그게 2점, 안방준 선생의 부인인 정씨의 종부직 추준교지 2점. 종부직은 남편을 따라서 함께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증직교지, 안방준 선생이 사후에 2번 증직이 되고 1번 증시교지를 받게 되는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서의 이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번에 처음에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이 받게 되는 관직이었던 동몽교관을 시작으로 관직에 진출해서 생전에는 16번 교지인 정삼품 당상관직인 통정대부 공조참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2번의 증직을 거쳐서 22번의 증시교지를 받아 문관공인이 되었습니다. 안방준의 임명문서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스스로의 두드러짐, 뭔가 잘한 일 때문에 임명된 살림의 임명 방식의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안방준 선생의 두드러짐은 무엇이었길래 증직을 하고 시호를 했냐, 이거에 대한 기록이 21번 증직교지에 제가 한자로 이렇게 입력해 놓은 부분에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학문에 힘써 의리를 밝혔으니 여러 선정들이 이미 인정한 바이며
의병을 모아 국난에 달려갔으므로 그 창의록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척화에 관한 한 편의 상소는 선정신 조원이 올린 봉사에 비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혼정이라 이름한 책을 엮음으로써 성조의 석실의 글을 정리하였다.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성덕을 빛낸 공이 의당 100세에 꼭 보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기에 특별히 정경의 직을 증직하는 일로 임금으로부터 정교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럼 이 문구는 어디에서 왔냐? 영의정 김재찬이 순조 때에 그 안방준 선생의 증직을 건의하면서 그 했던 말인데, 그것은 이 호남 사림들이 올렸던 그 상소에 의거한 글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관련 문서를 몇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안방준 선생님이 처음 동몽교관으로 나아갈 때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전처첩이라서 고신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임명문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5품 이하의 5품에서 9품까지의 그 관원을 임명할 때 쓰는 임명문서 형식으로 교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보응교 교지를 받아서 전찰방 승희랑 안방준을 위 무엇으로 삼는다. 승희랑 행 전생서 주부로 삼는다 라고 해놓고 기묘라고 했습니다. 이 기묘는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에 이제 분위기상 청해 연호를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중국의 연호가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한 몇 년 동안 청해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서 간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서는 안방준 선생이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을 때의 교지라는 문서입니다. 교지는 국왕이 이게 이 사람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하겠다 하면은 그 뒤에 다른 서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명문서가 나가는 이제 왕의 그 전제 왕권을 보여주는 임명문서입니다. 그 다음은 그 사헌부 지평에 임명을 하였지만 안방준 선생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을 조정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하면 국왕이 그 사람한테 유지를 내려라 할 때 우부승지 남이라는 사람이 담당을 해서 글씨를 읽어보면 지금 너를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하였으니 너는 말을 타고 속히 올라오라는 임금의 교지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유지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줍니다. 이런 것이 2건 남아있고요. 이게 첫 번째 증직입니다. 통정대보 공조참의를 지내고 끝났는데 그런 사람을 저기에 두 번째 줄에 증가선대부 2조 참판으로 증직한다 해놓고 증직하도록 승전을 했다 이 내용이고, 다음 문서는 2번째 증직입니다. 증가선대부 2조 참판이 된 사람을 다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증자헌대부 2조 판서로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정의품 이상의 관직을 지내야만 시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호를 받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역학명리 제선정지 소기,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 읽은 작은 글자로 읽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시호교지인데요. 증시교지인데 문강이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이 문강이라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2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덕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연원이 두루 통했다 이런 의미로 문자와 강자를 선택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수많은 시호교지들 중에서
정말 반짝거리고 금박이 잘 남아있고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서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방준의 큰아드님이 되는 안후지 관련 교령류 문서를 보겠습니다. 총 7점이 남아있는데 7점의 구성은 표 5번과 같이 교첩이 5점, 추준교지가 2점인데요. 생전에 받은 것은 교첩 5점이고 이 사람은 모두 안방준의 별가를 대가 받아서 임명받았습니다. 자신이 뛰어나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굉장히 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급이 남아서 아빠의 것을 대신 물려받아서 자급이 올라간 겁니다. 대가는 관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가자 및 별가를 받거나 관직 수행일자가 딱 차면 받게 되는 사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받지 않고 자서 재질,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 받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그 제도에 따라서 최종 관직으로 5번에 종 6품 하의 자급인 성교랑이 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요 소자방서 순치 10년 유운 7월 그 옆에 있는 작은 글자인데요. 아부이 부자가 나오죠. 아버지 행 부혹은 안방준이 사직일 때에 신삼 신칠, 이거는 신 무슨 연도 3월 신 무슨 연도 7월에 별가를 받은 것을 대신 가자받아서 2계단 소자한다라는 의미로 글씨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7번의 추준교지는 안우지가 나중에 둘째 아들 안음이 보사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게 되면서 함께 부모도 그 아들이 높여짐에 따라 같이 높여지기 때문에 올라간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분 문서의 특징은 계속 자금만 받았지 실제 관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처음 문서가 이거고 그 다음은 안우지를 성교랑으로 삼는 첫 번째 또 문서이고 그 다음은 나중에 강희 20년 8월 10 초 10일에 징직받으면서 보사 원종공신 1등 통운대부 전 행 공조좌랑 안음 고 돌아가신 아버지이기에 의승전 전교를 받아서 봉작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안우지의 장남인 안정 관련 교령류입니다. 43쪽에 표 6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 16건으로 진사에 합격한 증서인 백패 1건과 교첩 13건, 교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1648년에 신년시에 35세의 나이로 진사 100명 중에 51등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버지의 영향은 받지 않고 자신의 그 별가나 자신의 별가나 대가, 사가 등으로 계속 거쳐서 품계가 종사품 조봉대부에까지 오르고 송화영감에 임명됩니다. 그 표를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과거에 합격할 때의 시험지입니다. 예조에서 작성해 주고요. 진사 3등 제21인으로 입격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으로 진사 안음을 장사랑 창름 참봉으로 임명한다라고, 이 참봉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임명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음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관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 최종 관직은 조봉대부 정사품 송화현감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우지의 둘째 아드님이 되는
안음이 관련된, 안전의 동생인 안음 관련된 문서입니다. 이분도 생원시에 합격을 1657년에 36세의 나이로 100명 중에 42순위로 생원시에 입격을 하는데 그 입격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670년 2월에 동문교관에 임명되고 별과 사가 등을 거쳐서 자급이 오르고 사홍원주부, 사원부 감찰, 형조자랑, 공조자랑 등을 역임하고 최종으로는 살아있을 때 11번에 정삼품 당하의 자급인 통운대부 행운봉현감에 임명되었습니다. 안음에 관해서는 승정원 일기에 12건의 기사가 등장하는데 임명에 관한 것은 7건이고 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13점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일반 관에서 남겨놓은 연대기 자료에는 남아있지 않은 풍부한 임명의 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음은 그 조그맣가 아버지 안후지가 높여질 때에 소자 방서에서도 봤지만 1680년에 보사 원종공신 1등에 노쿤이 되었는데 그 부모의 추중교지로만 남아있고 자신이 공신으로 봉작을 받은 고신이라든가 아니면 공신을 봉작할 때 주는 그 왕의 교서와 공신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공신 노건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집안에 중요한 문서인데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경신황국으로 생겨났었던 이 보사공신이라는 공신이 그로부터 9년 뒤에 위훈이 삭제되게 되고 또 다시 5년 뒤에 다시 추복이 되는데요. 결국은 추복이 되어서 보사 원종공신 개수노건 이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좌랑 안음이 1등으로 책봉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있는데 그 당시에 임명되었던 고신이 나중에 위훈이 삭제될 때 거두어 들여졌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뒤라서 다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받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을 노쿤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그 활자가 아니라 목판으로 찍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그 문서는 이 집안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관련된 문서를 몇 개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동문교관으로 안음이 진사 우처파 이 날짜 옆에 우처파 진사 승이랑 안음은 이에 준하라 해놓고 동문교관이 차정되지 않았으므로 네가 나아오라 라는 뜻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고요. 다음은 살아있을 때의 최고관직 통운대부 행공조좌랑에 임명한 교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은 안후지의 장남인 안전의 장남이 되는 안두상의 고신을 보겠습니다. 그분 것은 표 8, 46쪽 표 8에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교첩 3점, 교지 2점으로 총 5점이 남아 있습니다. 안두상 고신의 특징은 안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급만 받고 관직에 제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초사가 무과에 급제했던 작은아버지 안회의 별가를 대신 받아서 국품 장사랑이 된 뒤에 다시 또 2단계 올라서 종팔품이 되고 또 아버지 안전의 송화영감씨 별가를 대신 받아서 5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3번 고신으로 뛰려면 자급이 11단계나 뛰어 올라야 되는데 한 단계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임명되었던 고신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5품 상까지 임명된 뒤에는 그 4번에 나이 80이 되어서 받게 되는 노인직을 수여받아서 정삼품 당산직인 통정대부에 올랐습니다.
원래 노인직 임명은 통정대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80이 되었을 때 받아도 되는데 84세에 받으신 것은 그때까지 신청을 안 하다가 그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이가 드셨다, 이분은 이때까지 사셨다 하면은 이 받을 수 있는 임명장이었는데 좀 늦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마침 대전이 기로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같이 더 가자되면서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보입니다. 문서를 보겠습니다. 이 안두상이라는 분은 처음에 학생이었다가 과거에 급제하진 않았지만 장사랑이 되고, 이 장사랑이 될 때의 그 사유가 써 있는데 삼촌숙인 도총도사인 안회가 신묘년이면 신묘년 2월에 별가를 받은 것을 대신 가져받았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다음은 안두상이 통정대부로 임명한다 해놓고 이 옆에 있는 작은 글자로, 글씨를 조금 못 쓴 것 같지만 절대 위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연 84가 되어서 대전이 기로소에 들었기 때문에 추운 가자 하는 일로 달하를 받았다. 이때는 숙종 말년이라서 훗날의 경종이 세자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달하라는 표현을 써서 저렇게 문서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두상은 거기 통정대부로만 딱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절충장군 행용량이 부호군이라는 첫 관직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군함 체하직으로 좀 이게 사림의 자손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은봉종가에 소장된 교령료를 대충 보았습니다. 이런 교령료가 문서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 한번 드렸지만 관에서 편찬한 연대기 자료에 남아있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1차 사료라는 점입니다. 그 관직의 변동 사유를 상세하게 담고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안방준 선생의 경우에는 살림으로 청거되어서 나중에 관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시효까지 받게 되는 전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봉종가 소정 교령료의 문서 발급 시기가 1624년에서 1721년이라는 약 100년간 4대에 걸쳐 1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와 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임명장이 다수 남아있는데 병자호란 직후에 임명장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문서가 남아있어서 좀 연대가 올라가는 문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정리하고 보면서 근데 안방준 선생은 한 번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대. 그 진짠가? 하면서 승정원 일기랑 실록을 이렇게 봤는데 실록에서도 안방준이 한 번도 관직에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관직에 안 나간 게 맞구나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 이 수많은 문서들은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왜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후손이 이 문서를 보고 이거에 임명되셨어, 이거를 하셨어, 송화영감에 나아가셔서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송화영감은 안방준 선생이 아니군요. 그런데 왜 남아있을까를 이렇게 봤는데 쭉 보다 보니까 중종실록에 그 교지, 이렇게 교지로 나오는 사품이상 관원을 임명하는 고시는 광교를 왕이 딱 이 사람한테 낙점을 하는 그날 당일에 작성해서 주는 게 상례고, 혹시 사원부나 이런 사람들이 논박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직을 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그 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관교를 회수하지 않는 게 관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산망이 올라갔고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왕이 낙점을 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이후기 때문에 그 뒤에 논박을 당하고 안봉준이 비록 안 나아가서 다른 직이 채직이 되었더라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신, 그럼 오프미야 고신의 경우에는 서경을 받는데 그 서경을 받는 문서는 또 왜 저기에 있느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고신을 경국대전 조에 고신을 받기 전에 공무를 행하다가 죽었거나 혹은 파직된 경우에도 그 고신이 이미 서경이 되어서 본조에서 작성을 한 경우에는 준다라는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지들이 남아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우지 선생의 이 임명문서의 맨 오른쪽 저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글자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조설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글씨를, 이 문서를 작성해 주는 글씨를 쓰고 내가 이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세요 라는 의미로 내가 썼어요 라는 것을 기록하는 난인데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자료니까 문서를 나중에 연구하거나 이렇게 정리할 때에도 이 뒷면도 촬영해서 함께 서비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